일강 주역의 계시. 주역, 이 공자나 소크라테스보다 대략 500년 전에 출현했으니 인류 정신 문명의 금자탑이라 하기에 충분하다. 주역, 은 세상의 이치를 간단히 음과 양의 관계로 풀어낸다. 음 안에 양이 있고 양 안에 음이 있다. 음과 양 어느 한쪽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건, 곤, 감, 이, 태근 문양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국기는 주역의 근거를 두고 있다. 변혁이 주역의 정신이다. 주역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변화 속에 있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 그 자체뿐이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더니 현대 철학의 되기, 비커밍 개념을 그 옛날부터 주역이 품고 있으니 말이다. 성공의 절정에 도달한 순간이 끝이 아니다. 또 다른 변화인 내리막길의 시작이다. 그러니 역경의 날에는 신심을 잃지 말아야 하며 순조로운 날에도 겸비하고 조심해야 한다. 이강중용의 원칙. 현실을 벗어나 목소리만 높이지 않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극단에 빠지지 않으며 탁상공론이 아닌 평범한 사람에게도 실천적으로 활용 가능한 것. 바로 이것이 중용이다. 원칙성을 견지하면서 또한 융통성을 발휘해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획일성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반대로 다양할수록 차이가 많을수록 좋다. 강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고 문무를 겸비하며 덕행과 재능을 함께 갖추어서 다양한 가운데 통일성을 찾아 화해를 이루어야 한다. 중용을 활용하는 공자의 정치적 첫 세 방법은 폭군이 등장해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정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러나라를 외치는 열사가 되지도 말고 손바닥 비비는 간신 노릇도 하지 않겠다는 것일진데 찬성 여부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길. 삼강병가의 사고. 손자가 말하는 전쟁의 목적은 효용의 극대화이다. 이전의 전쟁이 무슨 정의라든지 도덕을 앞세운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견해가 아닐 수 없다. 싸우지 않고 적군을 크게 좌절시킨다거나 적국의 공성을 온전한 상태로 얻는다. 는 바른 회계사만큼이나 정확한 손자의 계산 결과이다. 전쟁을 삼가하자는 손자의 군사사상 역시 그가 평화주의자라서가 아니고 전쟁 경제학자이기 때문이다. 이길 수 없는 것은 자신에게 달렸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적에게 달렸다. 아포스트로피. 적군이 잘못을 저지르게 만들어서 아군이 승리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이 있으니 위협, 유인, 그리고 속임수이다. 전쟁은 자선사업이 아니다. 도덕적이거나 신뢰할 만한 일도 아니다. 위협, 회유, 속임수 등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어야 한다. 장수에게 인정이나 애민보다 냉철한 이성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사각 노자의 방법. 노자가 가장 존중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갓난아이, 여인, 물, 곡, 수레에 축을 끼는 구멍, 곡, 골짜기, 박, 가공하지 않은 목재. 아래쪽으로 향하고 부드러운 것을 귀하게 여기며 양보다 음을 추구하며 없음을 숭상하고 원시 상태를 좋아한다. 이는 전통적, 주류적 또는 대중적인 가치와 반대의 길을 간다. 자세를 낮추고 아래에 자리하며 남녀 성교 장면. 여인에게 배워야만 대내외적으로 평안을 유지하면서 큰 형님 노릇을 할 수 있다. 노자는 방중술에서 제왕술, 패도까지 자유롭게 논일고 있다. 상반된 주장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도의 운동이고 약한 곳에 거하는 것은 도의 운용이다. 저자는 도덕경 41장에 나오는 대기만성, 즉 우리가 아는 바 큰 그릇은 더디 이루어진다 라는 해석에 반론을 제기한다. 노자의 역설적 논리에 따르자면 대기면성, 큰 기물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음이라고 해야 맞는다고 한다. 고전의 해석은 고정적이지 않다. 전문가의 연구 결과에 따라 재해석되어진다. 우리는 주어서 후루룩 마시기만 하면 된다. 5강 위진의 풍도. 위진시대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혼란한 동란의 시대이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암흑의 시대였다. 진정한 성정과 높은 지능지수 그리고 아름다운 용모. 이상 세 가지를 위진시대 사람들은 숭상했다. 외모 지상주의의 역사는 유구하구나. 이전 시대와 비교해서 위진풍도의 지혜는 색다른 전환점을 맞이한다. 법가나 병가가 유용한 학문임에 반해 사람들의 인정, 속마음의 느낌, 심령의 위안, 그리고 정감의 교류 등 별로 유용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위진 명사들은 순수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사랑했다. 도가는 진을 추구하고 유가는 선을 추구하며 위진은 미를 추구했다.
육강 선종의 경계. 선종은 인도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후 유가와 도가의 사상을 흡수하고 위진현학과 위진풍도의 세례를 받으면서 또 하나의 지혜를 만들어냈다. 불교가 중국화하려면 무엇보다 간이화가 필요했다. 정토종은 아미타불만 암송하면 서방정토로 데려다 준다. 고난이 닥칠 때는 관음보살만 외쳐 부르면 달려와 도와준다. 선종은 정토종보다 더 간단하다. 아미타불 조자 외우지 않아도 된다. 그저 깨닫기만 한다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어느 곳에서도 깨달음을 얻고 무슨 일이든 수행이 되며 언제라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바로 선종이 중생을 위해 열어놓은 성불의 길이며 자유의 길이다. 지혜와 지식은 다르다. 지식은 사회에 속하고 지혜는 개인에 속한다. 지식은 주고받을 수 있으나 지혜는 오직 깨달을 수밖에 없다. 이 책의 원제는 중국의 지혜라고 한다. 이중텐, 사람을 말하다. 이중텐 지음, 신교호 옮김. 중앙북스, 2013.